자, 한번 보시죠. 자,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그럼 이런 거 읽으세요. 두 관점? 서로 다르겠구나. 그럼 먼저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위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그럼 두 개의 관점. 정리하는 자가 이깁니다. 두 개 나오는 순간 정리하세요. 종교적 관점에서는 물리적 이걸 몸이라고 하고 그 비물리 영혼 그럼 나머지는 아니라는 얘기겠지? 빨리 읽으면 됩니다. 영혼은 물리적인 몸과 완전히 구별되어 인간의 결정 원천이고 이걸도 중시하고 이렇게.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 파트가 나왔네요. 그럼 유물 논리 그대로 갑니다. 윤리 물리 몸 있는지 비물리 영혼 봅니다. 이렇게 논리로 빨리빨리 파트가 나오는 순간 빨리 가야 되는 거 엄청 빠르게.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물리적 위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됐네요. 이건 없다. 이것만 있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사건이다. 그러면 뇌 물리, 뇌 신경사. 상관없다.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인 걸 가정할 때 그럼 됐어. 앞으로 쉽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네. 이 중에 이것만 말한다고 하네. 이거죠.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그러면 됐어. 자, 이거를 전제로 했을 때 영혼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자유의지가 있을까? 과연 그렇다면? 없을까? 의지, 영혼 같은데 의지, 영혼 있을까? 없을까? 이거 나오겠죠. 그러면. 가령 갑이 냉장고물, 연이, 딸기, 우유와 초코우유만 있다고 해보자. 갑이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필요 없네. 물었어? 그럼 이제 가능하다, 아니다? 라는 게 나오면 되겠죠? 그럼 빨리 정리가 됐어. 다행이다. 두 개 비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유물론에 얘네들은 물리적 뇌만 있다. 얘네들이 그렇다면 자유의지가 있는가? 압축, 이거에 대한 있다 없다를 보자 이거지.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의 논증은 딱 보면 쉬워. 의지가 없다네? 그러면 의지 있다 없다 중에 없어야 반자유. 이렇게 반자유라고 할게. 얘네들은 그럼 없다고 왜? 근거가 뭔데? 근거 찾으면 되죠.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임의의 선택. 자, 이제 근거로 자, 어떤 선택, 임의의 선택이 있잖아. 그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이미 결정되거나 얘네들은 자유가 없다야. 자유가 없다. 자유의지 없다. 미리 결정되기 때문에 의지 없다. 그 다음에 무작위. 둘 중에 하나다. 이때 여기서 무작위라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은 거. 이거의 반대다. 비선결정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유의지가 없다. 여기서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의 논쟁은 선결정 과정과 무작위 과정을 모두 고려한다. 둘 다를 설명하겠다. 얘네들은 둘 다를 통해서 얘네들은 뭐다? 자유의지 없다. 그럼 각각 설명하겠지. 이제 논리상 그러면 선결정을 통해서 자유의지가 없다. 이제 무작위 통해 없다고 설명하겠지.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선결정된다고 가정해보자. 반자유주의 논중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알아? 반자유니까. 가령 빨리 넘어가. 필요 없어.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선결이지. 결정된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걸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미 너무 결정돼 있어. 태어나기서부터 냉장고 열면 딸기 우유 먹으라고. 선결정. 이거는 전에 그냥 할 읽을 것도 없지. 전에 결정된 거니까 자유 없지 이런 얘기고. 왜? 너무 쉬운 건 얘네 주장이 반자유야. 자유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미리 뭘 해도 얘는 자유가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먼저 결정됐어. 네 자유를 네 의지 전에. 이거 하잖아. 똑같은 말의 반복이죠. 두 번째로 이거 설명해야 되는 거죠.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보자. 반자유주의 논중에서는 이 경우에 더 없다고 말해야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알아? 왜? 가령 갑이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갑에 대해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사건이라고 한다면 자유의지와 상관없어. 이거는 똑같다.
야, 무작위? 얘는 유물론 입장. 얘는 유물론은 물리 내에서 난 거리라고 전제기 때문에, 야, 니네 내에서 일어난 거라며. 그럼 무작위 입장도 뭐 얘네들이 무작위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날 때 순간도 내 일어나는 사건일 뿐이다. 내 사건은 자유하고 상관없다. 그러니 둘 다 얘는 너희들은 반자유주의 얘네들은 둘 다 뭐 자유 있을 수 없다. 너무 쉽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죠. 그러나 파트가 나왔어요. 그럼 파트가 나왔다면 얘네들을 반박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문장 구조가 파트, 그럼 똑같이 나와야 되고, 그럼 비판할 때는, 비판 비교를 할 때는 범주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 반주의자들을 까는데, 까더라도 이제 각각 이 두 가지를 까야 되는 거예요. 야, 선결정하고 무작위. 이거를 통해서 까면서 얘네를 까야 돼. 반자유 눈에 틀렸어, 임마. 자유 없다며. 아니, 자유 있어. 이렇게. 비판이 가능하다. 파트 나왔으니까 비판이 나왔죠. 논쟁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자, 다양한 비판. 반자유주의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여러 개 중에 다시 한 입장이야. 여러 개가 있는데 왜 하나만 말할게 이런 얘기야. 반자유주의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야, 만약에 선결정, 니네를 가정했을 때 자유의지, 반의지, 니네들이 선결정 이걸로 가정했을 때는 니네의 주장을 받아들일게.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라는 거를 받아들일게. 하지만 무작위를 가정했을 때는 자유 있어.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궁금한 이거지. 정반대되는 게 이거잖아. 야, 무작위 있을 때 가정하면은 자유가 없는 건데 내 사건으로. 근데 이거는 왜? 이게 궁금한 거지. 다른 건 다른 거지. 필요 없는 거지. 너무 쉬운 거지.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 받을 필요 없다. Why? 따라서 반자유주의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 갑자기 얘는 되는데 얘가 안 된다. 근데 따라서 반자유주의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그런데 야, 얘로 가정할 때는 받아들일 수 없어. 니네 건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근데 따라서 해놓고 뭐냐면 반자유 얘네들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이건 과연 무슨 말일까 이게? 갑자기 문장의 논리가 이상해 보이지.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갑자기 왜 반자유주의 전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논리상으로 된다면 뭐야? 반자유는 둘 다가 성립할 때 자유가 없어. 이렇게 주장했나 보네?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제는 그게 네 반자유주의들을 긍정할 수 없는 이유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지. 자유 있다라는 것을. 자, 임의의 선택이 나의 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일단은 반대로 얘기해 볼게. 야, 자유의지를 가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 하나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야.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자유의지야. 하나는 그 선택의 주체. 내가 주체가 여야 되고 내가. 또 하나는 나의 선택은 그 이전의 사건들에 선결정되지 않아야 돼. 그러면 결정되지 않는다. 둘 다가 있을 때만 자유의지가 있는 거야. 둘 다를 모두 고려해야 돼.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앞에서 다시 반자유애들은 다시 선결정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자, 무작위 내 사건이기 때문에 둘 다기 때문에는 자유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얘를 까야 된단 말이지. 까야 되는데 앞에서 야,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좀 나오지 않았단 말이지. 이걸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가 빠져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쉽지. 자, 그냥 단순하게 나와버렸단 말이지. 내 사건이기 때문에. 자, 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 둘째 조건. 선결정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데 선결정되어 있다면 서로 부딪혀, 이거는. 됐지? 따라서 반자유주의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된다. 만약에 이거를 선결정된 거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해야 돼.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선결정이 되어 있다면인데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거야.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일 수가 있다.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 욕구 충족적 자유란 말은 어쨌든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이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내 자유의지의 산물이다. 왜? 내 욕구를 충족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의지와는 조금 다르지만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 하고자 했던 걸 했어. 라고 말할 때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자유의지를 가진 거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는 다르다. 주체적인 것이 나고 이미 선결정되어 있다라는 요거를 만족하는 것과는 A, 욕구 충족적 자유하고는 다르다. 욕구 충족적 자유하고는 다르다.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이라고 되어 있거든. 욕구 충족적 자유는 아주 쉽게 선결정되어 있든 아니든 와 선결정되지 않든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자유의지는 선결정되어 있으면 안 돼. 선결정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 거야. 선결정되지 않아야지만 진짜 자유의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선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욕구 충족하면 자유의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다르다는 거지. 요 개념을 이해해야 돼. 어렵지 않아요. 갖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여기 봤듯이 두 가지 조건이 주체여야 하며 선결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지. 만약에 선결정되어 있다면 자유의지는 없고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말해야 되지만 선결정되어 있지 않고 주체가 나라면 자유의지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필요한 부분, 논리 전개상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거는 사실은 쓸데없이 들어왔어. 선결정되지 않았다면 않아도 자유니까 이거하고는 다르다. 그렇다면 선결정되어 않아야 되는데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거는 이 자유하고 다르다. 자, 따라서 반자유의지의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이제 궁금한 게 이거야. 글을 잘 못 썼는데 자, 무작위일 때 뇌 사건이라고 해서 이건 자유의지가 없다고 했어. 이거는 받아들일게. 근데 무작위일 때 여기는 무작위가 갖고 와야 돼. 무작위여도 나다. 주체는. 그게 나와야 되는 거지. 무조건. 무작위 내 사건이어도 그건 나다. 라는 거지.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다.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사건이 발생했다는 거면 무조건 이거야. 다시 유물론적 인간관에 의한다면 선택 시점에서 이거 뇌 신경사건이라는 건 무작위야. 무작위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의 이러한 신경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 보자. 이런 신경사건은 그러면 이미 선결정된 건 아니고 무작위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야. 무작위는 그 순간에 그 선택 시점에 이 중요한 게 시점에 이미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선택 시점에 하는 거야. 이러한 가정 아래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계속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이야.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 사건으로서
갑이 딸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글을 잘 못 썼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왜 그때 무작위일 때도 주체는 나냐? 무작위에서 선택할 때 뇌의 신경작용이 일어난다면 뇌의 이 신경작용이 미리 결정된 게 선결정된 게 아니라면 뇌의 신경작용은 그때 선택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다. 선택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면 내가 선택한 거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뇌의 신경이 일어나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뇌의 신경을 일으키는 게 나라고 보면 되는 거야. 나라고. 정확히 글을 썼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결국 반자유주의 논중에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받아들일게. 근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그 선택하는 시점. 이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하다는. 선택하는 시점에서의 내 신경은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선택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는 받아들일 수 없어. 니네는 무작위가 뇌이기 때문에 선택이 없다고 말하잖아. 그 뇌조차도 신경을 일으키는 건 나기 때문에 너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반자유 너네들은 성립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어려운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이건 쓸데없는 제시문이 들어온 거고 문제 하나 내려고 전체 맥락으로 본다면 반자유 인정할 수 없어. 부분적으로 이건 인정하지만 이건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딱 하나. 그냥 내 시점 일으키는 거 나라는 거라는 거지. 그런데 자유의지가 있다라면 이때 자유의지는 선결정되지도 않고 주체적으로 나가 일으키는 무작위도 있을 수 있는 게 자유의지고 니네가 말하는 반자유는 선결정되거나 선결정과 무작위란 말이지. 그러면 10번 설명으로 적절하지 유물론적 인간과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지. 유물론적 인간과는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 사건으로 보는 거지. 선택할 때 물리적 뇌 신경 사건. 종교적 인간과는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다고 보지 않고 영혼이 있다고 보는 거지. 종교적 인간과는 인간의 선택에서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종교가는 비물리적 실체가 영혼. 반자유주의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 선결정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작위지, 무작위. 그러니까 이것도 함께 고려한다고 했으니 답이 5번이 되는 거지. 자, 욕구 충족 의지와 여기에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바로 쉬우니까 바로 볼게요.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비가 있을 수 없다. 여기서 염두에 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이라는 게 선결정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러면 비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비에는 선결정되어 있지 않는 것과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선결정되어 있다고 했으니 답은 쉽게 4번이 되는 거고요. 12번 자 반자유주의 논중의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왜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가? 자, 어떤 선택은 잘 보세요.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자유의지의 조건은 주체라든가 선결정되지 않는 이 두 가지 경우수를 다 자유의지는 만족한다. 하지만 너희 반주의 논중 무작위 가정을 우리가 뭐다? 수용할 수 없다면 반자유 주장하는 너희는 둘 다를 만족하지 못하지 않니? 반대로 자유의지는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 너는 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13번 자, 이거 잘 봐야 돼. 미끌, 기역, 반자유주의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서 입각해서 보기를 탐구하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입각해서. 그러면 자, 보기 살짝 넘어가더라도 한번 봅시다. 여기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문제 풀 때 중요한 포인트가 보기보다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를 보잖아요. 윗글의 내용을 더 중시하잖아요. 문학과 달리. 윗글의 기역은 반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그럼 반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은 얘네들은 뭐냐면 그래 선결정은 인정할게. 그러나 뭐는 인정할 수 없어? 파트 무작위는 인정할 수 없어. 무작위에서의 내 사건도 결국은 의지적인 거야.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거기에 적절이잖아요. 그러면 적절히 되려면 얘 핵심 얘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봅시다.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입증된다면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거부해야 된다. 야, 선결정의 과정을 입증된다면 그럼 입증된다는 말은 선결정 과정은 선결정이 된다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결정된다고 했을 때 그 결론을 거부해야 된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죠.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서 입증된다면 무작위의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그럼 무작위의 가정은 무조건 뭐다? 얘네들도 내 사건 무조건 뭐다? 맞는 거다. 얘네들도 자유의지는 없다. 참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작위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무작위 가정을 인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비판하는 입장이잖아요.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요. 실험 결과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선결정의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거부해야 된다? 이건 인정해야 되는 거 입증되면. 그럼 입증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선결정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틀린 거죠. 서로 틀린 거죠. 다시 한번. 자, 보기 안 봐도 쉬운 건 여기서는 만약에 뭔지 모르겠지만 선결정 실험 결과 입증됐다면 선결정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선결정이 이 실험 결과에 맞다면 결국은 뭐다? 간단히 보세요. 선결정이 입증이 됐다. 실험을 통해서 H를 통해서 입증이 됐다. H의 가설이 입증됐다면 그 결론을 거부가 아니고 결론은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반자유 애들도. 그럼 수용한다. 그런 거죠. 잘 보세요. 3번도 똑같은 선결정으로 볼게요. 이 선결정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는 입증되지 않아서 선결정이 그러면 선결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선결정의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입증이 됐다면 결론이고 수용하지만 선결정이라는 것들은 참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선결정하는 가정은 입증되지 않았다면 그럼 이건 참이 아닌 거죠. 이건. 됐죠? 참일 수밖에 없다가 아닌 거죠. 그러면 똑같이 이제 2번 보세요.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서 입증이 됐다면 뭐냐면 무작위가 뭔가 이거 내 신경 사건이고 무작위 가정은 입증이 됐다.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입증이 되었다면 뭔지 모르지만 입증이 되었다면 무작위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자 살짝 물음표를 해야 되는 게 누구 입장에서 이거 무작위는 반대해야 되는 반자유 입장에서는 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참이면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얘네 입장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무작위야.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럼 똑같이 무작위에 대한 것이 입증되지 않았어. 그럼 무작위에 관한 게 어쨌든 모르겠지만 틀렸어. 무작위에 관한 게 틀렸다면 무작위에 대한 가정을 어쨌든 얘네들은 무작위에 대한 가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얘네 입장은 반자유는 무작위 입장을 받아들이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작위를 받아들인 건 아니다. 왜? 철저하게 가의 입장은 무작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기 때문이죠.
H의 가설 실험 결과에 의한 입증 여부에 상관없이 반자유주의 논증의 결론을 이건 아예 틀렸죠. 계속 머릿속에는 기억. 반자유주의 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틀린 거죠. 그렇다면 논리상으로 봐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쉽게 다시 여기로 봤을 때 얘네들은 가의 입장은 결론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럼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이면 여기서.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사건, 무작위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보기가 나올 때 이게 밑글에 뭐에 속하는 걸 보세요. 무작위가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주는 다른 신경사건이 그에 대해서 매번 발생한다. 그러면 이 신경사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경사건 이전에 그럼 이미 선결정이라는 거지. 선결정된다는 거지. 발생한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성공했다라는 말은 성공이 입증이 되었다는 말은 뭐다? 선결정이 있다는 거다. 그럼 입증이 됐다는 말은 선가정을 결정할 때, 결론할 때 수용해야 되는 거죠. 선결정이 있구나. 이렇게.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이 된다면 무작위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무작위 가정은 그 순간이니까 자, 성공했다면 참일 수가 없는 거지. 참이 아닌 거지. 이거는 뭐야? 선결정이니까 그 순간 결정된 게 아니잖아. 무작위 결정은 그 순간 결정되는 건데 다른 게 결정한 거니까.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선결정으로 입증되지 않았어? 그렇다면 선결정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그럼 결과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선결정 가정이 참일 수가 없는 거지. 선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H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실험되지 않았다는 건 선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지. 선결정되지 않아서 무작위 가정이라는 지금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지. 입증이 되었지만 기억의 입장은 그런 입장조차도 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됐지? 오케이, 됐습니다. 나머지